신세계그룹 계열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SSG닷컴의 재무적 투자가 성공적으로 교체됐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이마트와 주식회사 신세계가 SSG닷컴의 신규 FI 올림푸스 제1차와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쓱닷컴 1조 원대 새 FI 유치 완료, 은행 증권사 참여. 이번에 새롭게 투자가 들어온 주체 이름이 올림푸스 제1차라고 하며 이것은 연합의 형태로 KDB 산업은행, 신한은행, NH투자증권 등 은행권 6곳과 증권사 4곳이 참여한 특수 목적 법인 SPC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올림푸스 제1차 특수 목적 법인이 1조 1,5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자본을 한물간 쓱닷컴에, 아무도 희망을 보지 않는 이 쓱닷컴에 투자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인데, 올림푸스 제1차는 기존에 쓱닷컴에 투자를 했던 사모펀드 두 곳의 지분 30%를 양수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정확히 짚어보면은 올림푸스 제1차는 쓱닷컴의 신규 투자로 들어온 게 아니라 기존 투자자였던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랑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풋옵션 행사를 하면서 쓱닷컴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처음에는 쓱닷컴이 안 준다라고 땡깡을 피우다가 상황이 불리해지고 또 일이 커지면은 더 위험해지는 각이다 보니까 쓱닷컴 측에서 제3의 투자자를 모셔와서 사모펀드 두 곳에 돈을 주고 양수받은 것이고, 그 제3자가 바로 올림푸스 제1차라는 거죠. 올림푸스 제1차라는 곳의 정체가 매우 궁금한데, 10군데의 은행과 증권사가 각각 돈을 모아서 연합으로 들어온 형식이고, 근데 전혀 미래가 기대가 되지 않는, 그래서 사모펀드도 포기하고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풋옵션을 행사했던 쓱닷컴이라는 이미 시장에서 판정패를 받은 회사에 투자를 했다는 것은 회사의 성장이나 혹은 상장을 기대하고 투자한 걸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심플하게 보면 현재 이커머스판이 쿠팡과 네이버가 양대 체제로 공고한 상황에서 쓱닷컴이 쿠팡으로부터 유의미한 파일을 뺏어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거죠. 사모펀드 이 두 곳이 엑시트를 한 이유도 대동소이한 게, 쓱닷컴 상장도 물 건너갔고 시장에서의 입지도 결정이 났기 때문에 투자 실패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치 흑기사처럼 등장한 올림푸스 제1차의 이 연합 형성 배경이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여튼 제 눈에는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거친 투자로는 보이지가 않는다. 투자를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쓱닷컴은 좋은 투자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림푸스 제1차가 산정한 쓱닷컴의 기업 가치는 무려 3조 원이라고 하고요. 참고로 쓱닷컴의 모회사이자 전국의 모든 이마트가 포함된 이마트의 시총은 1조 7천억 원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지각 변동을 겪는 과정에서 이번 올림푸스 제1차 같은 흑기사의 등장이 너무나도 안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모펀드랑 재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고, 하나가 죽는다라고 해도 그것이 재벌이나 사모펀드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사모펀드는 무사히 엑시트에서 빠져나가고 내줄 돈이 없는 재벌은 파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금융권에서 납득이 어려운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해서 대규모 자금을 대주는 이런 그림은 너무나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라는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쓱닷컴의 기업 가치 3조 원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재벌이라는 이유로 특혜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 점이 너무나도 많다. 신세계 그룹 관계자는 이번 투자자 유치 성공으로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해 격변하는 이커머스 시장을 정면 돌파할 성장 동력을 강화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이게 새롭게 수혈받은 투자도 아니고 그냥 내어줘야 될 돈을 지킨 것뿐인데, 무슨 투자 유치의 성공이고 새롭게 들어온 돈이 없는데 무슨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한다는 것인지,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격변하는 이커머스 시장을 쓱닷컴이 정면 돌파해서 성공할 거라고는 이마트 직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세계 그룹 관계자는 덧붙입니다. 아울러 신규 투자자인 올림푸스 제1차가 쓱닷컴의 지분 30%를 1조 1,500억 원에 양수함에 따라 쓱닷컴의 기업 가치를 3조 원 이상으로 평가했다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3조 원은 뭐 제 생각에는 그냥 아무 말 대잔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느끼는 바다. 물론 올림푸스 제1차 입장에서 다른 시장 구성원들은 보지 못하는 쓱닷컴의 엄청난 가능성을 본 것일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이것은 투자 유치 성공이 아닌 한국 경제에서 일어나는 기형적인 재벌 특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서 씁쓸하다.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또 몇 가지 DC 인사이드 갤러리에 올라온 재밌는 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삼성전자 주식은 하나도 팔지 않았고요. 오히려 4만 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예상외로 가격이 더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더 사고 있는 건데 그 이유는 뚜렷한 악재가 제 눈에는 보이지가 않고 삼전에 대한 루머가 너무 풍부해지다 보니까 이게 개미털기가 아닌가. 물론 저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개미털기든 아니든 외국인의 12거래일 연속 매도세라고 하고 4년 5개월 만에 최저가라고 합니다. 일단 언론사에서 삼전의 부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HBM 기술력이 하이닉스에 밀린다라든지 엔비디아의 납품을 하이닉스가 독점을 한다든지 그룹 총수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라든지 근데 그룹 총수의 무능이라고 하기에는 같은 그룹에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굉장히 좋습니다. 같은 총수라는 거죠. 어쨌든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리더십은 정기 인사 때 변화가 예상이 되며 성공적인 턴어라운드를 기대한다. 실제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그 책임자가 문제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또 그나마 와닿는 악재라고 한다면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일 수가 있는데 즉 칩스법을 손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삼성전자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칩스법이 바뀌면은 이제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이 이제 변화할 것이라는 리스크라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보조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큰 타격이라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보조금 지급에 회의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라면 이 내용은 삼성전자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경쟁 구도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하이닉스나 TSMC 역시 해당이 되기 때문이고요. 반도체 수요가 여전하고 경쟁 우위를 점하는 것이 반도체 시장에서 쟁점인 상황에서 보조금 정책의 변화도 결국 나와 봐야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기대가 되는 부분이 트럼프의 당선이 삼성전자의 강력한 파운드리 경쟁사인 TSMC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기대가 있고 또 저가 디램 경쟁에서도 경쟁 상대인 반도체,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오히려 더 심각한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이 과연 삼성전자에게 심각한 악재인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오히려 큰 호재라고 여기는 외국인들의 눈속임 전략일 수도 있다라고 의심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당선과 관련해서 딱 하나 걱정되는 건 이겁니다. DC 갤러리에서 발견된 포스팅인데 미 대선 눈치 게임에 뛰어든 삼성전자 해리스 후원 계좌에 돈 붓기. 후원 명단 최상단에 트럼프가 아닌 해리스가 있었다는 거죠. 완전한 판단 미스를 했다는 겁니다. 머스크처럼 대놓고 지지한 사람은 수혜를 보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재밌는 포스팅이 이번 하락 다르게 봄이라는 포스팅인데 이번 삼성전자 하락을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재밌는 유머도 하나 소개드립니다. 삼성전자가 부동산 회사로 업종을 변경했다라는 포스팅도 재미가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이 모양이다 보니까 별하별 포스팅이 다 올라오는 점이 재미가 있고요. 삼성전자 소유 서초동 부지 바로 옆 부지도 매입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12년 만에 추가 매입을 한 것이고 삼성타운을 조성한다라는 예상도 있고 아직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각형을 완성하려면 서울시 부지를 추가로 더 매입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저의 생각은 구체적인 악재에 의한 게 아니므로 그냥 단순하게 가격이 착해져서 더 담았다라는 것이고요. 4차 산업의 쌀이 반도체라는 점은 변화가 없고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 플레이어가 한정돼 있으며 또 악재를 경쟁사들도 함께 얻어맞는 구도에서 삼성전자가 쉽사리 무너질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또 쉽게 무너지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왜냐면은 전 국민들이 삼성전자에 투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무너지길 바라지 않는 그런 희망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하이브와 미니진의 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전 방송에서도 같은 입장이지만 하이브는 안 줘도 될 법한 돈을 미니진한테 줄 마음이 없는 것이고 미니진은 돈을 못 받을까봐 선수를 친 것이 오히려 이번 분쟁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 이번 사건의 골자인데 드디어 미니진이 그 문제의 풋옵션을 행사했습니다. 미니진은 올해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하이브한테 받아내야 될 돈이 26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어라
미니진이 받을 돈이 2,400억 원 아니었어? 왜 260억 원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미니진이 받아내야 되는 금액이랑 실제 풋옵션 행사에서 받을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전에 2,400억 원이라고 말했던 그 숫자는 모든 상황이 미니진에게 우호적으로 흘러갔을 시에 먼 미래인 2029년에 행사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숫자고요. 그러니까 허구에 가까운 숫자라는 것이고 그나마 현실적인 숫자는 뭐 700억 원대 혹은 1,000억 원대였는데 미니진이 전략적으로 낮은 금액을 받도록 행사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니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260억 원 정도면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풋옵션 행사 시점을 고민하다가 지금 행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행사하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없거든요. 지금 행사하면은 어도어에 2022년과 2023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풋옵션 금액이 계산이 돼버립니다. 근데 2022년에는 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과 2024년이 반영이 되는 내년에 풋옵션을 행사하면은 훨씬 더 크게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미니지는 그렇게 계산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행사를 했다면 받을 돈이 배로 올라가는 건데 미니지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미니진이 계산기를 잘 돌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낼 수 있을 법한 금액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한 하이브 입장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내어줄 수 있을 때 부담이 덜한 금액이라는 거죠. 물론 하이브는 미니진의 계약 위반 카드를 들이대면서 260억 원을 안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그러나 하이브 입장에서는 변수가 너무나도 많다. 하이브 입장에서는 뉴진스라는 IP가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인데 완전히 미니진 편에 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이브는 과연 어떤 결정을 할지 진짜 팝콘 각입니다. 미니진에게 260억 원도 안 주고 뉴진스를 지킬 수 있을지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죠. 미니진에게 260억 원을 뺏기고 뉴진스는 지킬지 미니진에게 260억 원도 뺏기고 뉴진스도 못 지킬지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고요. 미니진 입장에서는 이 돈을 받아내면은 새롭게 회사를 차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과연 사법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미니진 하이브 갈등이 본 게임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독립스타민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